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특히 지난주 MSCI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튜브 댓글창에 모르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정말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견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기다리던 조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주셨던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자동차 부품주를 비롯해서 DSC 인베스트먼트 66%, 인트론바이오 23%, 특히 셀트리온을 적중해 주셨어요. 이거 종목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부품주라든가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조선 기자재라든가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올라갈 길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바이오 업종들의 IPO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굉장히 부각됐는데 그렇다면 DSC 인베스트먼트 말고도 내년 이후로 IPO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창투사 관련 이런 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되겠고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일단 목표치 왔기 때문에 이걸 실현한 쪽으로 갔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밀려준다면 매수가 부근이면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조금 여기서 더 치고 가기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추세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 고가 부근이면 한 번쯤 매도하시고 오늘 저가 부근 지지력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오늘 저가와 고가 이 박스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텍 같은 경우는 테마죠. 음압병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콜드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령화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만 가서 굉장히 소외됐지만 결국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익률 장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거다. 지금은 오늘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방이 업황이라든가 종목이라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수익 추구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까지 해봤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돌아와 줬고 다행히 지수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 좀 많이들 심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적주가 정답일까요? 준비해온 이야기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실적주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네. 어느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을 봐야 될 건 실적을 먼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받은 게 어제 40포인트 빠지니까 지수가 이제 조정이냐 본격적인 조정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이제 잡아봤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악재가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눈 씻고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요 3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는 부분들은 다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받아들이는 충격은 크지 않은데 제가 보는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곡점에서 올 수 있고 조정을 볼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게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백신의 부작용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내라면 코로나19는 이제 시장에 더 큰 위험 요인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경기 부양 규모 쪽이죠. 이런 쪽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컸을 때는 한 번 더 시장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기대치에 미흡했을 때는 결국에 이 부분이 시장을 지수를 쉬어가게 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8천억 이상 매도했고 선물 900억 매도하면서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권으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어제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제 지수가 40포인트로 빠진 거는 뭐냐면 어제 마감 단일가에서 기관들이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 낙폭을 키운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 11월 30날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종가로 매도 나오는 것들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이거 겁먹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매수해야 된다. 지난 단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감 동시호가에서 대형주들이 1% 이상 빠진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마감 동시호가 잡으라고 했어요. 왜? 시초가에 팔더라도 마감 동시호가에서 하락하는 그 갭만큼 우리는 저위험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어제 매도했던 거를 결국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900억 정도 순 매도했다가 마감하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보면 어제 외국인들은 1,100억 순매수거든. 그러면 외국인들이 3시 30분 땡 이후로 마감할 때까지 2,000억을 선물 매수했다라는 거죠. 이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 어제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난 그저께죠. 지수가 많이 조정받았을 때 외국인들 매물 다 받아줬는데 결국 올라가니까 어제 지수 하면서 주가는 외국인들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개인들의 유동성 풍부하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비중이 31%에서 이제 32%가 넘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율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요인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아쉬운 게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역할을 지금 이제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투자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지수의 이제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수 하락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 지수 조정은 제한적이다. 자, 그 근거로 제가 보는 거는 거창하게 안 할게요. 우리가 주변에서 딱 와닿는 걸 보면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3,200 간다, 국내 증권 3,000 넘어간다. 이거 차치하고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들을 본다면 환율입니다. 1,240원부터 원화 환율은 1,050원까지 가도 우리는 문제 없다. 수출 기업체들 채산성 걱정 많이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1,240원이 깨지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저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원화 강세가 1,050원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까지는 결국에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1,050원이 깨지고 1,000원이 깨졌을 때는 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1,050원까지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내년도 기업들 실적 어떻다고 전망하죠? 다들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업황 개선된다고 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지 쳤다.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반도체 업황, 오늘도 아침에 기사 분석할 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기사들이 3개, 4개가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석유화학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선도 긍정적으로 보고, 2차 전지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K바이오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건설 좋아진다고 하고, 건설 기자재 좋아진다. 그럼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여행도 마찬가지 올해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비관적으로 보는지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내 피부로 느꼈을 때 이 두 가지 요인을 보더라도 지수는
제한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을 볼 때 S&P 500 변동성 지수, 비수 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지난 단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월 6일 때죠. 단칼에서 말씀드렸을 때 빅스가 24.8 여기 사중바닥권을 만들었던 24.8을 깨고 내려가면 두 다리 쭉 뻗고 매수해라. 시장은 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빅스는 24.8을 지난 11월 6일 날 깨고 내려가서 지금 바닥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빅스 역시도 안 빠지고 하방 경직을 보이죠. 그러면 빅스 지수가 반등을 나왔을 때 우리가 지수의 변곡점, 본격적인 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4.8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의 본격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남들은 지수가 빠지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거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의 변동, 조정, 이거를 보는 거는 결국에 S&P 500 변동성 지수의 24.8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24.8까지 반등하는 거는 기술적인 조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재밌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곧버스를 얘기하시는지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빠졌지만 자, 곧버스가 여기서 가면 3,250원 이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대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 월요일 날 장중 저가를 기록한 게 2,875원입니다. 2,875원을 곧버스가 깨고 내려간다. 종합주가지수는 2,800 돌파합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곧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곧버스가 3,250원까지 반등을 했을 때 결국에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2,92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잡아본 건데 자, 3,250원을 갔을 때 지수의 변동, 곧버스의 변동률이 1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곱하기 2니까 지수 변동률은 5%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곧버스 기준에서 2,920원 기준 했을 때 지수는 2,650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그 가격까지 조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2,560이면 2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수를 봤을 때 2,560이면 바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 차트의 저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곧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등치의 목표를 가지고 계산한 지수하고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 저항 지지 가격하고 비슷하다면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뭘까요? 지수가 빠진다고 주눅들까요? 주눅들 필요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가 빠져서 우리가 생각한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온다면 우리는 어떤 거죠? 실적주들 모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로 접하실 수 있는 간단한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도 결국에 시장의 낙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실적주는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은 실적주를 잘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신데 이제 월동 준비를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을 것인가, 방어회를 사 먹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 방어회, 붕어빵 다 사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로 좀 주세요. 지금 맨날 방어회만 먹어도 물리거든요. 네. 가끔은 이제 붕어빵도 먹어야 되고요. 네, 둘 다 먹고 싶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맨날 물리니까 이제 치킨이 물렸어요. 네. 심심하니까 졸지 마시고 치킨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먹을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업종들.
지금도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 갔던 데가 어디냐면 OLED 쪽, 디스플레이 쪽 못 가고 있어요. 네. 올해 실적, 2020년 실적이 2021년으로 2월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일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품으로 했던 만두라든가 한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갔지만 내연기관에 집중했던 것들은 못 갔어요. 하지만 내연기관에 집중했던 업체들도 전기차와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집중하기 때문에 얘들 괜찮고, 조선, 한국 1등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조선 기자재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거 뭐냐면 한번 요거 볼까요? 저는 OLED는 오늘도 기사를 올려드린 게 뭐냐면, 자, 지금 OLED TV, OLED와 마이크로 LED, 미니 LED, OLED는 뛰고 미니 LED, 마이크로 LED는 날아간다라는 거 기사들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이나 LG에서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거고, 중국도 역시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거를 본다면 이런 것들 한번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적금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지금 반도체 가면서 못 가고 있어요. 왜? 실적을 발표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의 매기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갔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 실적이 뚜껑이 열리고 저평가 보고서를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역시 고점. 우린 이건 3만 원 목표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부터라면 안 가서 답답하지만 모아보시자는 거죠. 왜? 안 갈 것 같은 항공기자재 아스트 갔죠? 어느 순간에 기다림을 지겹게 하지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뜬다는 것, 이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기자재 쪽에서, 자, 지금 이런 것들 보면 성광밴드라든가 조선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거든요. 기관들 매도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편입해서 주가 매물 차익 나왔다면 결국에 성광밴드 역시도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8,000원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 10,000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실적이고 전방 업황이 호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OLED 디스플레이 쪽하고 조선 기자재 쪽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역시 긍정적이다. 여러분들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이거는 아마도 영원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집중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적금주로 아스트도 한번 주셨었잖아요. 네. 항공기 부품주. 네. 최근 들어 가족방에서 인증하느라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요거 잠깐 네. 앞으로 흐름 한 번만 살펴볼까요? 아스트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행기 못 띄우니까 교체 설비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스트 4,000원이면 이런 거 바닥이니까 담아놔라. 1차 5,000원, 2차 6,000원, 3차는 10,000원이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보잉 맥스에서 이제 그 새로운 비행기 발주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과 항공과 마찬가지 이슈가 돼서 가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기자재, 소재, 부품, 장비 업종군들도 결국에 전방 산업들의 성장, 실적 성장 이런 거 보면은 안 갈 때는 진을 빼거든요. 지금까지 적금들 다 보시면 진을 빼지만 올라갈 때는 2, 3일, 3, 4일 사이에 목표가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적금주예요.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지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수익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꼭 피부로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적금 들자. 맨날 시세 치킨이나 드시러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소 한 마리 먹어보고 와규도 먹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오히려 주식 투자가 쉽다. 그리고 수익은 편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실적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적금주로 들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여러 차례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놓치신 분 있으시다면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